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위원실에서 사회부문을 맡고 있는 안영춘이라고 합니다. 한만호 비망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뉴스타파라고 하는 비영리 탐사 전문 매체가 5차례에 걸쳐 보도를 해서 화제와 논란이 되고 있죠. 저도 얼마 전에 뉴스타파 쪽에 부탁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일단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29건 1200페이지나 되죠. 핵심 부분만 압축하면 자신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안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한만호 비망록과 관련한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기자들 표현으로 가르마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즉 주요 쟁점들을 좀 짚어나가 볼까 합니다. 2009년 11월 7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곽영욱이라고 대한통운 사장을 지냈던 사람을 횡령 혐의로 구속합니다. 곽 사장은 엿새 뒤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총리 재직 시절에 5만 달러를 줬다, 이렇게 진술을 하죠. 검찰은 한 달 보름이 지나서 그해 12월 22일입니다. 한명숙 총리를 뇌물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런데 곽영욱 사장의 검찰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데다가 1심 재판에서는 뇌물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까지 합니다.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2010년 4월 8일 이번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의 바로 옆부서인 특수 1부가 한신건영이라는 경기도 고양시의 작은 건설업체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합니다. 한만호 씨가 대표로 했던 회사인데요. 한 씨는 분양사업이 실패하면서 사기죄로 확정 판결을 받아서 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의 압수수색은 한명숙 총리에 대한 또 다른 수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한만호 씨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였죠. 이튿날 특수 2부 사건,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가 곽 사장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해 7월 20일 검찰은 한만호 씨한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낙선자였던 한명숙 총리를 기소합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의 징역 2년형 확정 판결. 한명숙 총리는 2017년 8월 23일 만기 출소하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제 한만호 비망록으로 다시 돌아가 가르마를 타보겠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의 연속 보도에 최근 2차례 입장문을 냅니다. 검찰 입장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첫째, 한만호 비망록은 전혀 새로울 게 없다. 이미 1심 재판 때부터 정식 증거로 제출했고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한마디로 허위 주장이다, 이런 겁니다. 둘째로 5번째 보도에 나온 당시 한 씨의 동료 재소자 H씨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도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H씨는 이 보도에서 자신도 검찰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H씨가 죄질이 나쁜 경제사범이고 허언을 일삼는 사람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에도 부르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죠. 한만호 비망록은 증거로 제출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거쳐 허위로 판정받았다고 하는 주장에는 비약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1심 재판부는 한만호 비망록에 나오는 일부 내용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한 씨는 2차 공판에 나와서 무언가를 손에 들고 읽으면서 자신이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검찰 조서의 내용을 뒤집은 거죠. 검찰은 위증 혐의로 서울구치소의 한 씨 독방을 압수수색해서 비망록을 가져가 버립니다. 검찰은 한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채권자들에게 빌미가 될까, 이렇게 우려를 해서 진술을 바꾸기로 결심을 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채권자들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무려 12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깨알같은 허위 사실을 만들어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씨의 비망록에는 H씨 외에도 다른 재소자가 몇 명 나옵니다. 그 중에서는 김아무개 씨와 최아무개 씨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1심 법정에 나와서 한 씨가 한명숙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김아무개 씨는 사기사범으로, 최아무개 씨는 마약사범으로 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사범인 H씨는 못 믿을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믿을만하다. 글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씨는 비망록에 검찰이 컴퓨터로 정리한 시나리오대로 이들과 조서를 쓰고 말 맞추기를 했다. 그리고 변호사 반대 신문에 대비해서 리허설도 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씨는 검찰에 무려 73번 불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조서는 5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H씨 또한 비슷한 시기에 여러 차례 검찰에 불려나간 것으로 출정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출정 요구를 거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H씨는 법정에는 한 번도 불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H씨가 못 믿을 사람이어서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H씨의 모습이 드러난 것은 이번 뉴스타파 보도가 최초입니다. H씨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뉴스타파에 하죠. 자신은 검찰이 요구한 진술을 거부했다. 그런데 검찰이 별건으로 한만호 씨와 자기 아들을 엮어서 수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H씨의 아들이 실제로 검찰에 불려간 기록도 나옵니다. H씨의 조카도 검찰에 불려간 기록이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스시집에서 한 번에 50만 원이 넘는 도시락을 산 카드 결제 기록과 1시간 뒤에 검찰에 들어간 기록, 또 20여 분 뒤에 검찰을 떠난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H씨가 뉴스타파에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H씨는 검찰에 불려가면 조카와 또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음식을 시켜가지고 검사, 수사관, 한씨, 김씨, 최씨 함께 나눠 먹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H씨 조카가 도시락을 사온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검찰 직원들은 먹지 않았다. H씨와 다른 이들이 나눠 먹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입장문에서 한명숙 총리 기소 뒤에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재소자들에게 검찰 진술 번복한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서 구치소에 소문이 쫙 났고 검찰이 이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풍문이 여러 경로로 수사팀에 전달됐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같은 입장문에 곧바로 모순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전까지는 그런 의도를 철저히 숨겨왔기 때문에 진술 번복 계획을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둘 다 틀린 주장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어느 주장은 맞고 다른 주장이 틀릴 수는 없겠죠. 한만호 씨의 비망록과 H씨의 주장만으로 지금 단계에서 한명숙 총리가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명숙 총리의 유무죄를 따져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시 검찰 수사가 과연 적법했느냐에 관해서 의문을 품게 하는 정황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이상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명숙 총리 재판과는 별개로 또 다른 차원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법무부도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끝까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